역관광이라는 신조어 아시나요? 상대를 공격하려 했다가 되려 당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예전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던 황소개구리와 베스 같은 외래종들이 현재는 토종을 잡아먹기는커녕 잡아먹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각종 요리법이 알려지면서 예전만큼의 심각성을 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본진을 털어버릴 것 같은 기세를 뿜으며 등장했던 외래종들이 역관광을 당한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해조수로 지정된 뉴트리아, 처음엔 가죽과 용류를 생산하기 위해 데려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생긴 게 너무 쥐 같아서 먹기는커녕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쫙 돋게 생긴 것이 문제였죠. 결국 사육하던 농가에서 탈출하고 방생하고를 반복해 우리나라의 남쪽 낙동강 방면으로 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농작물도 갉아먹고 피해가 막대했죠. 하지만 뉴트리아들은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으니 바로 전홍용 씨의 배추밭을 건드린 것이었죠. 전홍용 씨는 배추밭을 공격당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뉴트리아에 대한 자료를 모아 번역까지 해가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153마리의 뉴트리아를 척살하는데 이게 어떤 숫자냐? 그때 당시 부산이 책정한 뉴트리아 포상금 1년치가 약 225만원, 마리당 2만원이나 하는 높은 금액 때문에 잡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져 예산을 275만원을 더 늘렸는데 늘린 예산은 전홍용 씨 한 사람이 잡아온 뉴트리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에 모자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하나 웃긴 이야기로 처음엔 전홍용 씨가 잡아온 뉴트리아 수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의심을 했다고 해요. 이거 집에서 기르던 건데 이때다 싶어서 잡은 척 연기하고 포상금을 타내는 건 아닌지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홍용 씨의 집까지 방문 수색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바로 8마리의 뉴트리아를 잡아내는 것을 보고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전홍용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돈벌이였던 뉴트리아는 계속 포획을 당하고 여기에 녀석의 쓸개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포상금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추운 겨울 우리나라 동물 사계 먹이가 되면서 그 개체수가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최근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탕수수 두꺼비가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 뉴스 기사도 나오고 하냐?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시죠? 이런 황소개구리는 그냥 찜쪄 먹는 유해조수인데요. 때는 거슬러 1935년 원래 아메리카에 서식하던 이 녀석을 겁없는 호주 사람들이 해충 좀 제거해보고자 데려온 것이 화근이 됩니다. 호주의 따뜻한 기후, 전무후무한 천적, 평균 수명 15년, 바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천적만 있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녀석은 독을 가진 녀석으로 비단뱀도 심지어 악어도 먹으면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포식자들은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이 리스트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늘어나는 두꺼비를 잡아보고자 고심하던 호주는 군대도 동원하고 두꺼비 잡는 날을 만들어 노력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또 한계가 있었죠.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던 찰나에 두꺼비를 거침없이 공격하던 한 개체가 눈에 띄는데 호주산 육식개미였습니다. 이들은 독에 내성이 있었고 두꺼비 특성상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는 습성 때문에 더 쉬운 표적이 되었죠. 시드니 대학의 연구팀은 고양이 사료를 두꺼비의 은신처 쪽에 뿌려두는데 이렇게 할 시 90%의 확률로 두꺼비를 공격, 70%의 확률로 개미가 두꺼비를 공격해 죽이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호주에는 물쥐라는 똑똑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두꺼비 간과 심장에 독이 있는 것을 알고 뒤집어 배만 파먹는 영리함을 보여 개체수 줄이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의 작은 한 섬, 지섬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780년 일본에 자초된 선박 하나가 섬에 떠내려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몇 마리의 쥐들이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들이 작은 섬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옵니다. 주로 바다새들이 찾는 안식처였던 이곳에서 쥐들은 땅굴을 파 새들의 알을 먹기 시작해 새의 개체수를 열심히 줄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인근 섬에서는 특정 개체의 바다새가 1만 마리 이상 관찰됐지만 지섬에선 단 125마리만 관찰되는 기형적인 비율을 보입니다. 새가 줄어드니 새가 먹이로 하는 무척주 동물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해조를 열심히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해조가 줄어들고 섬을 이루던 해조숲들이 사라져가며 섬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야생동물의 가장 큰 천적은 상위 포식자일까요?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30년 정도가 지난 2008년 우리 인간들이 이 쥐섬을 지키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알래스카 관리국은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섬에 쥐약을 섞은 미끼 51톤을 살포합니다. 그 결과 바다새 500마리 정도가 죽긴 했지만 2010년에는 쥐섬이 쥐 없는 섬이라고 선포하며
이용하며 쥐를 박멸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 이곳은 자연의 보고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니크한 생태계를 가진 곳이죠. 실제로 다윈은 이곳에서 새와 이구아나를 연구해 진화론을 개척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생물학적 가치를 지닌 곳에서 여러 동물들이 멸종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갈라파고스 주민들이 식량으로 쓰기 위해 염소를 몇 마리 데려옵니다. 이곳의 환경은 염소들이 자라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수많은 풀, 따뜻한 기후, 그리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염소의 특성상 이곳에 적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염소의 개체수가 약 14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염소들은 갈라파고스에 있는 녹색이란 녹색은 다 먹어 치우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진 다른 고유종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합니다. 심각함을 감지한 갈라파고스 측에서 헬기를 타고 염소에게 총을 쏴 개체수를 줄이기에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우거진 숲풀 속에서 염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 찾아서 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죠. 이때 꾀를 하나 내는데 바로 스파이 염소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 염소에게 GPS를 부착하고 그 염소에게 다른 염소들을 불러내는 호르몬을 뿌립니다. 이것을 당연히 염소들이 알 리가 없었고 스파이 염소를 따라 줄줄이 무리지어 다니는 염소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진행된 염소 사냥에서 약 8만 마리를 잡는 쾌거를 이뤄내고 현재는 안정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